자유는 결정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이 선택한 것에 책임이 없거나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가 특권이 아닌 의무를 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유라는 선택사항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인간이 혹은 그가 만든 어떤 이론이나 결정이 완벽한 것이라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개인에게 자유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정부를 통한 사회적인 가치로서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조직이 되기 위해서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유의 첫 번째 요소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한 운영입니다. 다음으로는 필수적 영역에서의 자율성, 자치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등 각 사회마다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적어도 필수적 영역에서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자율성이 보장된 필수적 영역에서 구성원들이 책임을 동반한 결정을 한다면 자유로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두 요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도입니다.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조직이 경영되고 필수적 영역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으면 자유로운 조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가 자유로운 정부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우선 자치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 원칙의 필요성입니다. 객관적인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한 개인의 사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분명 자치를 통해 일정 부분에서의 자율성이 자유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제한이 없는 정부의 결말을 독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그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정치적 영역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저에는 인간이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두 방안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각자의 방안을 선택해 한쪽의 독주를 방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정부는 사회적인 영역과의 균형을 통해 한쪽의 폭주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일정 부분의 자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치적 체제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민주주의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수결은 자유로운 정부 구성의 방해 요소입니다. 다수가 옳다는 생각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최선은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나 당의 절대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체제들보다 좀 더 자유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효율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유롭지 않은 정부가 때로는 자유로운 정부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